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구월동의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살다가 보면 참 기이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아는 형님과 술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 또한 겪었던 일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옮깁니다. 지금은 작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시는 형님이신데요. 예전에 그분이 룸사롱 술집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그 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쓸게요. 그때가 아마 올림픽 할 때니까 아마도 88년도였지. 숭이동 쪽에서 하던 장사를 접고 다른 가게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 내가 도박에 좀 빠졌었거든. 장사는 잘 됐는데 도박으로 가게 말아먹고 다른 곳에서 또 하려고 알아볼 때였지. 물론 돈이 어디 있겠어. 여기저기서 모으니까 한 300 정도 되더라고. 300으로는 가게 하기가 좀 막막했지.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야. 구월동 시장통 안에 원래 다방하던 자리인데 지금은 비어 있다고 말이야. 싸게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했어. 당시에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였지. 300까지로는 가게 없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는데 좀 모자랐지. 그래도 일단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구경이나 가보자는 마음에 구월동으로 갔지. 그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서 구석진 모퉁이에 3층짜리 건물 지하였어. 40평 정도의 룸 5개는 만들겠더라고. 오랫동안 문 닫아놓은 가게더라고. 지하라 좀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났는데 그런 거 따질 형편은 아니잖아. 가격은 보증금 250에 월 30 정도라고 듣고 왔거든. 내가 가진 돈으로는 빡빡했지. 잘 보고 갑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서는데 건물 주인 듯한 할머니가 날 잡아세우더라고. 얼마나 있는데 그래. 모자라면 장사하면서 가봐 한 달에 10이던 20이던 장사하면서 맞추면 되지. 젊은이 인상이 좋아 보이니까 월 2부로 몰아라는 거 맞춰봐 어때? 그 할머니 정말 시원한 사람이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 들었지. 볼 것이 있겠어? 당장 계약했지. 아는 친구 놈한테 외상으로 인테리어하고 애들 다시 다 불러서 오픈했지. 장사 당연히 잘 됐어. 외진 곳이라도 당시엔 그렇게 술집이 많지 않았거든. 알아서 찾아와서 다들 술 잘 먹고 잘 가고 했으니까. 2달 정도 눈썹이 날리게 장사 잘 되더라고. 빚은 거의 다 갚았고 통장에 잔고가 팍팍 쌓였으니까. 그렇게 3달째쯤 접어들었는데 이 웨이터 놈이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 저 죄송한데요. 가게에서 안 자면 안 될까요? 자꾸 새벽에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냐?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에 그놈 얼굴을 유심히 보니까 유난히 살이 쪽 빠져 있는 거야. 눈 밑에 검 튀고 많이 늘었고 말이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신경을 안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놈이 말했지. 여기 가게에 귀신이 나와요. 무서워서 가게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땐 일하는 애들이 가게에서 잠을 잤거든. 숙식을 다 가게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래도 귀신이라니 너무 웃긴 거야. 한심한 놈아, 젊은 놈이 뭐가 그렇게 겁이 많아. 네가 피곤해서 몸이 많이 허해졌나 보네. 내일 몸보신하러 가자.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지.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놈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놈 얼굴도 나날이 헬스케져 가고. 그러더니 끝내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야. 일을 잘하는 놈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가게 근처로 방 하나 구해줬지. 진짜로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4달째쯤 되었어. 그 전 일은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지. 가게도 많이 바빴고. 셋째 달 결산을 보려고 다들 퇴근하고 나랑 웨이터랑 둘이 남았어. 그날따라 내 친구들이 술 먹으러 와서 나도 좀 거나하게 취했는데 이상하게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의 카운터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지. 그때 웨이터 놈이 청소를 다 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저기 사장님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라고 말이지.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니 후닥닥 나가 버리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장부 정리를 시작했지. 한 30분쯤 지났나? 카운터 빼곤 다 불을 꺼놨지. 근데 저 안쪽 마지막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쥐인가? 라고 생각하며 신경 안 썼지. 근데 소리가 쥐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이건 탬버린 소린 거야. 누가 있나? 하곤 그쪽으로 걸어갔지. 소리가 나는 문 앞에 섰는데 그때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문을 슬그머니 열었더니 안은 깜깜하더라고. 당연하지 않겠어? 불을 다 꺼놨는데 말이야.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내가 약간 술이 취해서 잘못 들었나 보군 하는 생각이 들었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서 장부 정리 대충 하고 들어가자 하는데 펜을 들자마자 또 그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어. 분명히 그건 탬버린 소리였어. 난 순간적으로 도둑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 몽둥이 비슷한 걸 들고 살금살금 그 소리 나는 방으로 다가갔지. 내가 살금살금 다가가니까 눈치 못 챘는지 소리가 계속 나더군. 이놈 잘 걸렸다. 감히 내 가게에. 그 생각을 하면서 문고리에 손을 살짝 댔는데 그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문을 확 열어 제꼈지. 정말 황당하더군. 역시나 방 안은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는 거야. 소파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어. 분명히 찰랑거리는 소리는 탬버린 건드릴 때 나는 소리였거든. 어쩔 줄을 몰라서 잠시 서 있다가 내가 술이 오늘 과했나 보군.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불을 끄고 룸문을 닫고 돌아섰지. 그런데 또 그 탬버린 소리가 들렸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누군가가 내 뒷머리를 쫙 잡아당기는 느낌. 이번엔 정말 크게 내 옆에서 탬버린을 두들기는 듯하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듯이 크게 들리는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간 죽는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카운터까지 짧은 거리지만 한참은 죽어라 뛰었지. 장부 대충 집어들고 카운터 불은 모르겠다 켜놓고 입구로 나왔지. 그래도 가게 문은 잠가야 하니까 열쇠를 찾는데 정말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열쇠를 찾아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당시 그 가게 현관이 어떤 문이었냐면 유리문인데 가운데에 물고기가 그려진 그리고 아래와 위는 안쪽이 보이는 문. 그거 그때는 예쁘다고 비싸게 들어왔었거든. 여하튼 그 문을 잠그려고 팔을 뻗어서 위쪽에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고 잠갔지. 카운터 불은 켜놨으니까 안쪽이 훤히 다 보이더라고. 그때 난 오줌을 바지에 지려버렸어. 문을 잠그고 무심코 밑을 봤는데 여자였어. 창백하게 하얗 널구레 재밌다는 듯한 눈으로 물고기 그림 밑에서 엎드려서 날 올려다보고 있었어. 살짝 웃으면서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더군. 어버버버 하면서 겨우겨우 기어서 그곳을 나왔지.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던지. 다행히 지나가던 청소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자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그 일 잊고 가게도 많이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나왔지. 근데 그 웨이터 놈은 어떻게 2달이나 거기서 살았는지 정말 끔찍하더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건물은 귀신 나온다고 시장 사람들이 낮에도 근처에 안 오는 거였어. 할머니가 싸게 세를 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물귀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하고 아버지 친구 가족하고 남해남도에 갔었어. 막 텐트도 치고 물가에서 신나게 놀고 그랬어. 바다 낚시도 가고 그러면서 한참 놀다 어두워져서 아저씨들은 회하고 술을 먹고 있었어. 난 심심하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동생하고 다시 물가에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지만 그렇게 한참 놀다가 동생이 형 저기 봐. 이러길래 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 거기엔 어떤 여자가 한 곳에서 계속 우리를 응시하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상반신이 거의 드러나도록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야. 한 번의 미동도 없이 말이야. 게다가 그 여자가 있는 곳은 아침에 나와 내 동생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본 곳인데 그때 키 173이었던 내 키를 훌쩍 넘는 깊이였어. 그렇다면 저 여자 다리가 173cm가 넘는다는 걸로 나오지. 한마디로 귀신이라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갑자기 뒷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오는 거야. 그때 막 머리가 짜릿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었어. 발목 깊이 정도 물가에서 놀던 나와 내 동생이 허리까지 차는 곳으로 온 거야. 자신도 모르게. 난 정신이 들었지만 동생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깊은 데로 말이지. 놀래서 동생 손목을 잡았는데 동생이 날 잡더니 끌고 가더라고. 계속 더 깊은 곳으로 가는데 무섭더라고. 내가 정신 차리라고. 뭐야 이 지랄이야. 막 소리치니까 동생이 계속 날 끌고 가면서 나 저기로 가야 돼. 형도 같이 가. 중얼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 혼자 도망칠 순 있지만 동생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알면서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물은 막 가슴까지 차고 그러는데 어디서 첨벙첨벙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뛰어오셔서 내 동생 귀싸대기를 막 때리시는 거야. 동생 그제야 정신 차리더라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왜 여기까지 데려왔어? 전혀 기억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해주니까 막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란다. 망할 자식. 아무튼 막 수습해가지고 텐트 있는 쪽으로 갔어. 엄마가 막 괜찮냐고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꿈을 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나오시더래. 그리고서 엄마한테 막 호통을 치셨대. 애들 간수 안 할래? 어떤 미친년이 네 애들 데려가려고 지랄 떨고 있잖아. 그래서 잠에서 깨고 우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래. 우리가 막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죽으러 간다고 어떻게 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오신 거래. 끔찍한 일이지. 나중 얘긴데 동생한테 손목 잡힌 데 보니까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괴담. 지금부터 저의 예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저에게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하지만 사귀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여자친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우연히 예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쯤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요. 유서 하나 안 남기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호련히 떠나버렸다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친가족이나 그녀와 친한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저희는 1주년을 맞아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죠. 대부도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지는 초저녁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배가 고파 펜션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개구이 집을 갔었죠. 소주도 3병 정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저희는 노래방을 가려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노래방이 어디냐고 여쭤보니 이 근처에는 없고 조금 나가야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쉽지만 그냥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펜션 쪽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시골 도로라 한적하고 어둡고 좀 음침하더군요. 여자친구도 무섭다며 손을 꼭 붙들고 가더군요. 그렇게 조금 걸었나?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어떤 건물 한 채가 서 있더군요. 근데 1층, 2층, 3층.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공사가 아직 덜 된 건물 같은데 지하를 향하는 계단엔 노래방이라고 써져 있는 핑크색 간판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조금은 스산하고 어둡고 초라해 보이는 노래방이었지만 시골 노래방이 그렇겠지 생각했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시설도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왠지 가기 싫었지만 저기라도 갈까 하고 물어봤죠. 근데 여자친구도 조금 깨름직했는지 그냥 숙소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 발길을 숙소 쪽으로 돌리고 몇 발자국 걸었나? 여자친구가 숙소에 가면 술만 더 먹고 그냥 잠만 잘 것 같다며 다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노래방 입구에 도착하여 지하로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음침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며 다시 숙소로 돌아갈까 하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왔으니까 1시간만 부르고 가자고 했죠. 그리고 입구 문을 열었는데 주인도 없고 노래 부르는 손님들도 없고 분명히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노래방 시설이 너무 낡았더군요.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나 물도 없고 분명히 장사는 하는 집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하고 외치려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가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무언가 홀린 듯이 3번 방 쪽을 향해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는 누가 있나 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기분도 이상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해서 여자친구 보고 그냥 갈까 하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뚜벅뚜벅 3번 방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찰칵하고 열더니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며 오빠 뭐해? 빨리 도와줘 갓난아기가 엄마 발에 밟혀 죽고 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군요. 근데 절 더욱더 미치게 했던 건 여자친구의 미소였어요. 진짜든 가짜든 엄마 발에 밟혀 죽든 아이가 있다면 놀라는 얼굴이거나 당황해야 정상인데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씩 하고 올리며 미소를 띄우던 그 모습이 절 미치게 만들더군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빨리 숙소로 가자고 짜증을 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희죽희죽 웃으며 다시
오빠 빨리 와. 어떤 엄마가 애기 얼굴을 발로 찍고 있어. 도와줘야 돼. 하며 저를 5초 정도 멍하니 쳐다보더니 인상을 쓰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더군요. 저는 당황하여 3번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그리고는 방문을 여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그리고 아무도 없는 소파에 대고 여자친구가 발로 무엇인가를 마구 찍어대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시이 굳더니 오빠 뭐해? 빨리 이 아줌마 도와줘라고 하더니 죽어 하며 소파를 발로 마구 찍어대는 겁니다. 저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 뭐하는 거냐고 하며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 품에 끌어안긴 채 아무도 없는 소파를 향해 발길질을 멈추지 않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여자친구는 뒤쪽을 향해 조금만 더. 거의 끝났어. 쟤 좀 봐, 날 보고 웃고 있어. 빨리 죽여. 저는 몸부림치는 여자친구를 안고 온 힘을 다해 노래방을 나왔죠. 그렇게 광분을 하던 여자친구는 노래방에 나오자마자 스르르 힘이 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다시 업고는 저는 숙소를 향해 달렸어요. 숙소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침대에 눕혔고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는 몇 분 후 평온한 얼굴로 깨더니 무슨 일 있었냐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자기가 언제부터 잤냐며 저보고 안 자고 앉아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여자친구.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그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한동안 여자친구를 만나면 계속 그 섬뜩한 미소와 알 수 없던 행동이 떠올랐고 여자친구는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과 똑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여행 때 겪었던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묻혀져 갔죠. 그리고 그 뒤로 여자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고 평상시에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매일 다이어트 하며 살던 여자친구였기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얼굴은 못 먹은 것처럼 살이 하나도 없고 입술은 다 갈라져 피가 맺혀 있고 저는 너무 안쓰러워 얘기했죠. 너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추운 겨울날 맨날 밖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입술도 다 갈라지지. 이제 마르다 못해 완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아. 여자친구는 절 보고 한 번씩 웃더니 머뭇거리다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그때 1주년 기념 여행 갔다 온 이후로 나 자꾸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그래. 사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살이 빠진 이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겪는 악몽과 가위 때문이더군요.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악몽을 꾸나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는 순간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꿈에서 내가 막 어떤 갓나 내게 얼굴을 발로 짓밟고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내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어둠 사이로 그 여자 입이 올라가고 웃고 있는 게 보여. 근데 나도 그렇게 그 아기를 짓밟으면서 그 여자를 보고 같이 웃는데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다시 잠이 들 때쯤이면 가위에 눌려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잠깐 동안 날 지켜보는 것 같더니 빠른 발걸음으로 나한테 다가와. 그리고는 내 배 위에 올라와서 잠시 동안 서 있어. 그 순간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날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해. 여자친구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죠. 바르르르 떨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배 위에서 쿵쿵쿵 뛰기 시작해. 근데 안 보이던 얼굴이 그렇게 뛰기 시작해서 조금 높이 올라가게 되면 창문에 비춰지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얼굴이 보인다. 내가 짓밟던 아기의 얼굴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나중에는 조금씩 크게 들리고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 개년아 숨 쉬지 마. 악몽과 가위에 시달리며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죠. 1주년 여행 이후 여자친구는 계속 아기 귀신이 보였고 정체 모를 여인의 모습이 제 여자친구를 조금씩 죽음의 문턱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죠.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도 들락날락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도 그 공포를 즐기는 듯 싶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도 여자친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였으니깐요. 그렇게 건강이 호전될 기미도 안 보이고 회사도 그만두고 여자친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고향에 내려가기 전 일주일 동안만 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어. 저도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때였죠. 정말 이 일주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의 순간이었고 여러분들은 절 겁쟁이라 욕할지 모르시겠지만 전 일주일 후 정말 여자친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공포의 시작은 아마 둘째 날부터였을 거예요. 전 퇴근을 하고 허약해진 여자친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싸들고는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도착해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했죠. 5층으로 된 오피스텔이었고 여자친구 집은 4층이었죠. 입구에 도착해서 1층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까?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여자친구가 제가 오는 줄 알고 복도에서 마중 나와 있는 줄 알고 설레이는 마음에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근데 3층쯤 도착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킥킥킥킥킥 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오빠도 같이 오네 하면서 갑자기 쿵쿵쿵 소리를 내며 제가 있는 곳을 향해 맨발로 고함을 지르며 내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짝 하고 때리며 흰 눈이 다 보이도록 저를 째려보더니 너 죽고 싶어? 애기는 기어 올라오는데 너 뭐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치더군요. 전 너무 무서웠지만 침착하고 숨을 한번 고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여자친구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저리 좀 꺼져라고 하며 제가 싸온 음식들을 제 뒤쪽을 향해 집어 던지더군요. 소란스러웠는지 3층에 사시던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서 그날 일은 겨우 진정이 되었죠. 하루는 여자친구와 영화를 다운받아 보려고 했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영화를 클릭했고 영화가 시작되려고 컴퓨터 화면이 살짝 시꺼멓게 되었을 때 화면에 여자친구가 눈을 천장 위로 치켜뜨고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순간 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여자친구는 죽여버려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가져오더니 아무도 없는 천장에 대고는 난도질을 하더군요. 전 빨리 식칼을 빼앗아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여자친구를 껴안아 진정시켰죠. 여자친구는 분노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그때 노래방에서 죽였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증세가 더 심해졌고 매일 밤 악몽과 가위에 시달렸고 점점 지쳐가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여자친구가 잠깐 회사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했죠. 전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고 몇 시간쯤 잤을까? 잠을 자고 있는데 탁탁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깨림칙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며 잠에서 살짝 깼죠. 방 안은 시커먼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행동을 보고는 억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벌거벗은 채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내 발로 방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갑자기 다다다닥 소리와 함께 방문을 빠져나가면서 소리치더군요. 죽여. 한 번만 더 보면 죽여.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저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화가 나더군요. 전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방문을 나가려는데 여자친구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여기서 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지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하던지라고 생각하며 제 짐을 싸려고 돌아섰는데 땅바닥에는 여자친구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져 있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방바닥은 피로 흥건하더군요.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공포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고 여자친구는 방문 앞에 앉아서 방바닥을 이마로 쿵쿵쿵 내려찍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힘없이 쓰러지더군요. 일주일이 지나 아침이 밝았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침대 구석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죠. 일기장을 펼쳤고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날짜와 시간은 기재되지 않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적어 내려간 글인 듯 싶었어요.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그녀 옆에 있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그 일기를 읽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죠. 아니,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여자친구의 일기 내용에서 여자친구는 저희가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부터 그들을 봤었어요. 여자친구는 여행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렸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건너편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그들을 보았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여성과 그 옆에는 3살쯤 돼 보이는 아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어디선가 봤던 분명히 낯이 익은 얼굴이랬어요. 그들도 마치 자신을 알고 있는 마냥 건너편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보며 웃고 있었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조개구이 집에서도 그들은 저희 주위에서 맴돌았어요. 노래방에서 그 일이 있고 여자친구는 잠에서 깨고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어봤죠. 여자친구는 저에게 건넨 말이 아닌 제 옆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건넸던 거였죠. 그 뒤로 그녀는 매일 그들을 봤고 악몽과 가위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것은 모두 여자친구가 겪은 실제 얘기였어요. 매일 밤마다 그 아기는 그녀 배에 올라타 그녀를 밟아 죽이려 했어요.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 집에서 생활할 때는 더 심해졌죠. 그들은 여자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죠. 남자도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녀의 일기를 보고 더욱 섬뜩했던 건 여자친구가 보는 그들은 애기와 여자만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어떤 남자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낯이 익은 얼굴.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전 여자친구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죠.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 그들을 처음 본 곳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애를 낳았던 곳.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무서워. 애기를 밟아 죽였던 곳. 그 여자는 나였고 그 애기는 내 아이야. 날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 날 임신시킨 그 남자야. 그 남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우리 그날 애를 죽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웃었잖아.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따따따닥 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친구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눈이 완전 돌아가 흰자만 번뜩였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너도 죽여줄까? 저는 너무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왔고 그녀는 또 무언가를 본 것처럼 끄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방문을 내 발로 기어 나오며 얘기하는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기가 응얼응얼거리는 목소리가 나고 또 남자 목소리를 내더군요. 난 걔만도 못한 년이야. 기어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해. 하더니 막 이리저리 미친 듯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여자친구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뒤로 그녀를 2번 다시 볼 수 없었고 종종 그녀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사고로 2발목이 절단났고 걸어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발로 짓밟을 수도 없었다고 하며 그 뒤로 더 이상 밟아 죽일 수 없다고 매일 밤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뒤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기를 묻은 그곳을 알아내었고 아기 시체를 좋은 곳에 묻어주기 위해 파보았는데 아기 시체 유골 옆에는 2개의 발목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온 후 한동안 저는 정말 극심한 패닉 상태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두려웠고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었었죠.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말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했죠.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사촌 형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저를 항상 믿어주는 형이었기에 안식처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그나마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저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걷게 될 때면 저도 모르게 주위를 경계하며 걷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날따라 날도 어둡고 몇 개 없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더군요. 저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군요. 누구지? 하며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녀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녀가 마가로등 불빛 밑을 지날 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았죠. 저는 뒤도 안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저를 쫓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집 아파트 나무 뒤로 숨었고 그녀는 절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가더군요. 20분 정도 그렇게 숨어 있다 그녀가 간 것 같아 다시 나와 막 달려 집 앞에 도착하였고 저는 불이 켜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저희 집은 14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11층을 지날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창문 사이로 그녀가 웃으며 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집 현관문 여는 걸 눈치챘는지 탁탁탁탁 하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저는 간신히 문을 열었고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닫는 그 1초의 순간 그녀의 눈을 마주쳤어요. 핏기 어린 그 눈빛을 말이죠.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고 그녀는 복도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서 있는 듯 싶었어요. 10분 정도 지나고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땅바닥에는 메모 하나를 남겨놓고 갔더군요. 제정신일 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모습도 보이질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집으로 전화가 한 번 왔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날은 그녀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이었더군요.